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녹음한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학습지 21페이지에 종계변무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계변무 사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종계변무 사건이라는 건 이제 조선시대 조선과 명과의 외교 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종계변무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 명과의 외교의 실제를 간략히 기초로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이니 잘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하였듯이 조선 왕조는 명나라를 사대하였습니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일환인 전형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 사대 외교를 흔히 사대주의와 혼동해서 자주성이나 주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조했듯이 사대 외교는 어디까지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서 결코 자주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며 선진 문물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국 바로 옆에서 지리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사대 외교를 피할 수 없고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 이제 사신이 정기적으로 명과 조선 사이로 오가게 됩니다. 이 사신의 왕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정치적인 목적,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명의 사신을 파견하려 하였습니다. 해마다 신년에는 하정사, 황제의 생일 축하로는 성절사, 황태자의 생일에는 천추사라고 해서 이 세 번의 사행이 정기적인 사절단이었습니다. 1년에 3번씩 갔던 것이죠. 이런 정기적인 사절 이외에도 여러 명목의 비정기적인 사행도 있었습니다. 뭔가 보고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요청을 해야 할 때, 또는 그런 요청을 명나라가 받아들여 주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신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특이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여진이나 외구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온 중국인이 조선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도 사신을 파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였는데 이때 조선에서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신단은 이제 고위 문관인 몇 명 있고요. 물품이나 기록 담당하는 중하급 관료 몇 명, 역관, 통역관도 필요하고요. 호위하는 군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병을 돌보는 의원도 2명 정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많을 때는 40명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이들 이외에도 각각의 관료들은 그 양반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시종을 데려가거든요. 좀 보좌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시종을 한 30명 정도 추가해서 다 합치면 70명 안팎이 조선과 명을 왔다 갔다 했던 조선의 사절단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신의 행로, 그 가는 루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도인 한양에서 개성을 지나서 황주, 평양, 안주, 정주를 거쳐서 국경인 의주에 도착합니다. 의주를 넘어서면 이제 요동의 중심지 요양이라는 중국의 어떤 관문까지 가야 하는데요. 이 의주에서 요양이라는 대도시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거리는 짧지만 매우 험난한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양에 도착할 때까지는 매우 험난한 코스였기 때문에 300명 정도의 호송군이 사절을 호위해 주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요양에 들어서면은 다시 산해관이라는 또 다른 관문까지, 그리고 산해관에서 북경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착한 이후에는 북경에서 한 40여일간 머무르면서
황제도 아련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편 조선이 이렇게 명에 보내는 사신이 있으면 명나라에서 조선에 오는 사신도 있겠습니다. 물론 횟수는 훨씬 적습니다. 조선의 국왕, 왕비, 왕세자를 책봉해 주거나 역법이라는 캘린더 시스템 있죠. 그런 걸 하사해 주거나 특별히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치라 라고 요구하러 사신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오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 칙사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칙사. 칙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황제가 제후나라나 또는 그 제후 말고 그 중국 내부의 고급 관료에게 내리는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칙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칙사 대접을 받았다. 칙사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칙사 대접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곳에 가서 굉장히 극진하고 융숭한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때 칙사 대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어감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명나라의 칙사들이 가끔 조선에 올 때 그 오는 길마다 그 들리는 지역의 수령들에게 또 한양에 도착해서는 그 왕실로부터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황제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패를 부리고 또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경향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사극에서도 그렇게 뭐 명나라나 청나라의 칙사들이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했던 걸로 보였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칙사 대접이 비용도 많이 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오늘날처럼 통신이 원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명과 조선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루트가 이 칙사 한 명뿐이잖아요. 대표사신 한 명에게 모두가 절절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지만 칙사 대접은 융숭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조공 사신의 종류나 뭐 규모나 행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인 조선과 명 사이의 외교 분쟁, 종계 변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계 변무 사건 굉장히 좀 과정이 복잡한데요. 내용을 축약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학습지 21페이지에 동그라미 그 빨간색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한 부분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때 1394년 명나라에 사신이 왔습니다. 근데 그가 가져온 문서 속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 권문세족인 이이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아니지만 문서 속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이님과 이성계는 고려 말에 서로 정적 관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고 이이님은 고려 말의 권문세족으로서 이이님을 결국 축출하는 것이 신흥 무인 신진사대부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적 관계였는데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 그 편에 이성계의 출신에 대해서 고려 우왕 때 이이님이란 사람과 성씨는 이씨로 같다. 하지만 같은 혈통이 아니고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꼭 명나라 황실에 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잘못된 것을 일단 조선이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9년 후 태종 때입니다. 벌써 3대 임금으로 갔네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관리가 귀국해가지고 이제 조온이라는 사람이네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이 남긴 유훈, 왕건의 훈요 10조 같은 유언 같은 건가 봐요. 이 유훈에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이성계가 이이님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듬해 이 종계를 바로잡기 위한 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파견한 사신이 돌아와서 조선 국왕의 말에 따라 개정하라 라는 명황제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것으로 종계 변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중종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1518년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이라는 법률 서적이 간행이 되었는데 워낙 이제 훌륭한 법전이다 보니까 이것이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수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조선국은 옛날에 고려인데 이이님의 아들인 이성계가 홍무 6년으로부터 홍무 28년까지 이것은 이제 명나라 연호로서 이제 그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그 캘린더 시스템이죠. 기념법입니다. 또 홍무 6년으로부터 홍무 28년까지 아마 고려 말일 텐데요. 요때 왕씨의 네 왕을 시해야 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왕씨 4명은 우왕, 창왕, 공양왕, 공양왕의 세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세상에 이이님의 아들인 걸로도 화가 나는데 고려의 왕들을 4명이나 이렇게 이어서 시해를 했다고 하니 이성계가 거의 연쇄살인마 수준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효를 나라의 근간으로 했던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아주 큰일이었고요. 이후 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깜짝 놀란 조선은 남온이라는 관리를 다시 사신으로 보내서 줄기찬 그 외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노력이 좀 오래 계속되다가 선조 20년인 1587년에 이르러서 명나라가 대명회전이란 앞에 그 법전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재판을 찍을 때 다시 인쇄할 무렵에 와서야 겨우 성공합니다. 그 사이에는 명나라가 알면서 잘 안 고쳐졌던 것이죠.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대명회전의 속편인 속대명회전 또는 이때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였기 때문에 만력제 대명회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명회전이 조선에 도착함으로써 1180년에 걸친 외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8번에 나오듯이 여기 보시면 본문을 고치지는 못했고 그 이성계가 이님의 아들이고 4명의 왕을 시행했다는 그 표현은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에 각주를 달아서 그런데 조선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였다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완벽하게 고쳐졌다고는 할 수 없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종계변모 사건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위로 올라가서 사건의 소개의 5줄을 한번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이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를 고려의 권문 세족이었던 이이님의 아들이며 무려 4명의 왕을 시해한 것으로 유훈 또는 조훈이라는 책에 잘못 기록했고 이것이 그대로 명나라의 행정 법률집인 대명회전에 게재되었다. 이를 알게 된 조선이 사신들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행했던 200년에 걸친 외교 문제. 이것이 바로 종계변무, 왕실의 계보에 관한 잘못된 무고를 바로잡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명나라 황실에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수정되는데 무려 200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9번에 보면 이 수정이 된 선조 때 얼마나 선조가 기뻐했는지가 나와 있죠. 현재 우리로선 잘 이 정도인가라고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계 변무를 배워봤는데 왜 하필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택했느냐? 요즘도 잊을만 하면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면 선생님은 상당히 반일 감정, 반중 감정 이런 게 끌어오르는데요. 선생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이 그렇게 끌어오르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떠올려 보면 당시의 조선 왕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종계 변무에 대해서 조선 왕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어떤 국제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등한 관계에서 점잖게 외교부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다, 왜곡되었다 라고 지적하는 것과 옛날에 조선과 명처럼 4대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요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은 상당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는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이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위신과 힘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보았습니다. 배경 지식이 되는 조선과 명의 4대 관계, 어떤 사신단의 왕래에 대해서도 설명했고요. 종계 변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위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건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5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